범수가 회사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육아도우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모차를 끌고 육아도우미 집으로 들어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유모차 안에는 분명 한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범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게 나영은이야? 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영은이 한이를 데리고 육아도우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수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육아도우미가 나영은으로부터 한이를 받아 안는 순간 그 앞에 범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범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근처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영은아, 여기서 뭐해? 나영은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 범수야? 한이 데려다주는 중이었어? 육아도우미는 완전히 당황한 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안긴 한이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범수와 나영은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들킨 아이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어요. 범수가 육아도우미를 향해 다그쳤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육아도우미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나영은 씨가 부탁하셔서 평소에 한이를 데려와서 함께 돌봐주시겠다고 하셔서 범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믿고 맡겼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사실 1달 전부터 나영은 씨가 돈도 추가로 주셔서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범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달 동안이나 자신 몰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영은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데? 내 딸 돌보는 걸 도와준 것뿐이야. 영은아, 이건 사기야. 내가 돈 내고 맡긴 건데 왜 내가? 나도 돈 냈어. 내 딸 보는데 허락받을 필요 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한이는 내 딸이야. 친엄마가 자기 딸 돌보는 게 죄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해요. 범수는 육아도우미로부터 한이를 급히 빼앗듯 안아왔습니다. 한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한이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영은이 뒤쫓아 나왔습니다. 범수야, 이렇게 하지 마. 한이는 내 딸이기도 해. 이제 끝이야. 다시는 한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변호사랑 상의할 거야. 나영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꼭 안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범수를 쳐다봤습니다. 아기 많이 우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만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범수는 마광숙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나영은이 한이를 육아도우미하고 짜고 1달 동안 한이를 돌봤대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마광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1달 동안이나? 그럼 그동안 한이가? 네, 나영은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랬나 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독고 세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세리야, 빨리 집으로 와. 나영은 때문에 문제 생겼어. 아주 큰 문제야. 범수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했을 때 한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독수리술도가 마당. 나영은이 정장 차림의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술도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왔네. 이번엔 뭘 가지고 왔어?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이미 나영은을 아는 사람의 피로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은의 법정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친생모로서 정당한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공식 문서를 마광숙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술도가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범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또 왔어? 천수, 흥수, 강수가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천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 일이야? 누구야? 흥수가 나영은을 보더니 기억해냈습니다. 아, 한이 친엄마라는 사람이네. 왜 또 왔어? 강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범수가 한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나타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때 왜 떠났어? 범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던 시절. 갑자기 떠나버린 나영은에 대한 배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절대 안 돼. 한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때 독고세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범수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조퇴를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세리는 범수와 시간을 갖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범수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세리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영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준비해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정적 호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 이제 데려갈게.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로 그리워했던 모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수야, 우리 미국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해? 한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혼자서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아기에겐 엄마가 필요해. 범수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영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영은이 독고세리를 향해 집중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세리씨, 아직 어리시잖아요. 20살 차이 나는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범수랑 요즘 사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시간을 갖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한이는 어떻게 돼요? 나영은은 범수와 세리가 시간을 갖기로 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이의 친엄마예요. 법적으로도 더 유리하고요. 무엇보다 한이에게는 친엄마가 필요해요. 세리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범수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세리를 보며 나영은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나중에 범수랑 헤어지면 한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또 상처받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생모의 양육권이 우선시됩니다. 더욱이 현재 양육자가 미혼인 상태라면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마광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나섰습니다. 애 낳기만 하면 엄마냐? 키우는 사람이 진짜 부모다.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한 게 누구야? 범수 혼자 다 했어. 밤마다 깨서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 세리가 얼마나 한이를 사랑하는데. 한이도 세리만 보면 좋아해. 오형제들도 하나같이 범수 편에 섰습니다. 천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우리도 변호사 구할 거야. 흥수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한이는 우리 가족이야. 강수도 단호했습니다. 한이는 우리 조카야. 우리가 지킬 거야. 끝까지. 고자동 공장장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이 어디 보낸다고? 사장님, 한이는 우리 술도가 막내 손녀 같은 존재인데 어디 보내? 그런데 나영은은 경제력까지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된 직장과 집이 있어요. 연봉도 상당합니다. 한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줄 수 있어요.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병원비, 육아용품.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현재 양육 환경을 보면 술도가라는 작은 공간에서 여러 어른들이 함께 사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이 말에 모든 가족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세리는 점점 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의 말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범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 없으면 나도 한이도 안 돼.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범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세리에게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나영은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범수의 간절함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세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이를 정말 사랑해요.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눈물과 함께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한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한 건 저예요. 첫 미소도 첫 옹알이도 다 제가 봤어요. 이때부터 범수와 세리 사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의 적인 나영은 앞에서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오빠가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한이에게도 제가 필요해요. 세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세리야, 너 아니면 안 돼. 한이에게도 나에게도 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범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한 건 잘못 생각이었어.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영은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한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범수는 거부했습니다. 아기를 실험 도구로 쓸 순 없어.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이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앙. 한이의 울음소리가 술도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나영은이 한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한이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한이는 나영은을 보더니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난 아기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으앙. 나영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범수가 앉아 잠시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보챘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한이야. 하지만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고세리가 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이야, 엄마 왔어. 울지 마.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이가 세리를 보자마자 완전히 조용해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마. 한이가 옹알이까지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세리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애기도 알고 있다는 것을.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마광숙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봐, 애기도 알아. 누가 진짜 엄마인지. 고자동 공장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거짓말을 못하죠.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나영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를 안 좋아해요? 제가 낳은 애기인데.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아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반응할 줄은. 세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이 순간부터 범수와 세리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둘이 한이를 가운데 두고 꼭 안아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세리야, 미안했어. 시간을 갖자고 한 건 내가 바보였어.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 해보자. 오빠, 저도 미안해요. 도망가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에요. 이제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서로 손을 잡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이가 가장 잘 알고 있었네. 흥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애기가 제일 똑똑해. 강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피보다 진한 게 정이구나. 나영은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애기가 더 잘한다. 며 세리 편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 한이 친엄마라는 분이 오셨네. 근데 한이가 세리 씨만 좋아하네? 애기가 가장 정직하지. 누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다 알아. 변호사도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질적 양육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나영은은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범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봐.
한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면. 하지만 범수는 단호했습니다. 영은아, 우리는 끝났어. 한이에게도 세리가 있어. 세리가 한이의 진짜 엄마야. 세리도 당당했습니다. 한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제가 한이 엄마니까요. 그 누구도 한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결국 나영은은 일시적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완전한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다른 계획이 있다는 듯한 빛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술도가를 떠나는 나영은의 뒷모습. 거기에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범수는 안도했습니다. 휴, 이제 좀 안심이다. 가족들이 모두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우리가 한이를 지켰네. 마광숙이 범수와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위기가 있어야 더 단단해지는 거야. 고자동 공장장도 흐뭇해했습니다. 한이가 있어서 우리 술도가가 더 활기찬 것 같아요. 정말 복덩이야.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 한 카페. 나영은은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은이에요.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범수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특히 한이 출산 당시 상황이나 그리고 독고셀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약점이 있을 거예요. 나영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범수의 과거를 파헤치거나 세리의 약점을 찾는 것.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한이는 제 딸이니까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리가 한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한이야, 맛있지? 천천히 먹어. 한이는 세리를 바라보며 안정된 모습으로 분유를 먹었습니다. 범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고마워.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뭘요, 당연한 거죠. 한이는 우리 딸인걸요. 세리의 말에 범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광숙이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한이 재우면 거실로 나와. 가족회의 좀 하자. 잠시 후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마광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영은 저 여자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야. 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물러간 건 일시적인 것 같았어요. 흥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강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변호사를 구해서 상담받아보면 어떨까요? 범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과거 일 때문에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세리가 범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마광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세리 말이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한이도 범수도 세리도 모두 우리 가족이고. 그때 갑자기 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세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게요. 세리가 한이를 안아 올리자 금세 울음이 그쳤습니다. 어? 벌써 그쳤네. 모든 가족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최고야. 마광숙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이는 세리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영은의 본격적인 공격. 나영은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범수와 세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파악한 정보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수의 약점, 미국에서 혼자 한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했던 시기.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우울증. 세리의 약점, 나이 차이, 미혼 상태, 아버지의 전과 재벌가 딸이라는 부담. 나영은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재벌가 딸과 교수의 불륜? 갓난아기까지 연루된 복잡한 사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교수 A씨가 미국 유학 중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그 여성이 떠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재벌가 딸 B씨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는 아이의 친모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기사는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범수와 세리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기사를 냈어? 마광숙이 분노했습니다. 범수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나영은이 한 짓이야. 세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조심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이 아동보호 서비스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현재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공무원들이 독수리술도가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확인차 왔습니다. 범수와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신고요? 아동의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한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한이는 건강했고 집안도 깨끗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신고가 또 들어오면 다시 와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이네. 마광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세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해요. 응? 모든 가족들이 세리를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된 가족이 되면 나영은 씨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세리의 제안이었습니다. 범수가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고마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전 정말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한이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로요. 세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나영은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독고 세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아버지 독고탁의 전과, 신라주조 비리 사건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집안 딸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가? 나영은은 이런 각도로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한이가 진짜로 누구를 엄마로 여기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침 일찍 세리가 한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이야,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한이는 세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마. 한이의 옹알이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오늘 늦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네, 알겠어요. 한이랑 집에 있을게요. 마광숙이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넌 정말 천사야. 한이가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한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나영은은 마지막으로 직접 세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세리가 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공원에서 나영은이 나타났습니다. 세리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리는 한이를 꼭 안고 경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한이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나영은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범수와 헤어지면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이에게는 친엄마가 저 하나뿐이에요. 세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영은 씨, 저는 한이를 제 친딸처럼 사랑해요. 그리고 범수 오빠와 헤어질 생각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나영은이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한이를 공동 양육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제가 데려가고. 안 돼요. 세리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한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아이만 혼란스러워져요. 그때 한이가 세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마. 그 순간 나영은도 깨달았습니다. 한이에게는 이미 세리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그날 저녁 독수리술도가에서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리가 한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한이야, 맛있지?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한이는 맛있게 이유식을 먹으며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범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한이 때문에 행복해요. 마광숙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한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밖에서는 나영은이 마지막으로 술도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한이가 셀이 품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영은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엄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영은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이야, 행복해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한 달 후. 독수리술도가에서는 범수와 세리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이는 날이 갈수록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마. 한이의 옹알이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리가 한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한이야, 곧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돼. 기대되지? 한이는 세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독수리술도가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한이와 세리, 그리고 범수. 그들의 사랑은 혈연보다도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50화는 어떠셨나요? 나영은의 치밀한 계획과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육아도우미와 짜고 한 달 동안이나 한이를 몰래 돌보고 있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이의 반응이었어요. 갓난아기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영은 품에서는 울고 세리 품에서는 웃는 한이를 보면서 피보다 진한 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범수와 세리가 이 위기를 통해 다시 가까워진 것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했던 두 사람이 공동의 위기 앞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나영은의 다양한 공격 방법들, 언론 플레이, 아동보호 서비스 신고, 직접적인 회유까지 정말 치밀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영은이 스스로 깨닫고 물러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51화에서는 범수와 세리의 결혼 준비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한이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한이가 마마마 하며 세리를 부른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영은이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에 의한 스토리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의 즉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